지훈만 보면 서연의 마음과 몸이 흥분을 한다. 지훈이 만찬회에 나타났을 때 이미 서연의 마음과 몸은 엄청 설레고 있었다. 서연의 말랐던 샘터는 지훈이 나타나자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훈의 입술이 서연 이마에 닿자마자 서연의 샘터에 뚝이 넘쳐버렸다. 아, 지훈아, 나 힘들어. 자, 이제 빨리 시작해주라. 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 시리즈 가문의 그림자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은 끝났다.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서연은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깊고 차가웠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명품 가방과 옷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시어머니 김 여사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김 여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결혼 첫날부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 하긴, 너 같은 천박한 것들은 이런 게 처음이겠지.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가 10년 동안 벌어도 못 사는 가격이야. 서연은 김 여사의 조롱에도 미동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김 여사가 독사파의 보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평범한 재벌가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우아함 속에는 맹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사모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입어보시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한번 입어볼까요? 김 여사는 서연의 뻔뻔함에 혀를 찼다. 그녀는 서연의 면전에 대고 명품 가방을 던졌다.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다. 넌 평생 가도 이런 것들 만져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지.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서연은 조용히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곤 바닥에 엎드려 명품 가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그런 서연을 보며 낄낄거렸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내뱉었다. 운이 좋았죠.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지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과 고개를 숙인 서연, 그리고 삐딱하게 서 있는 김 여사를 보며 당황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흐느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보, 제가 실수로.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다. 지훈은 김 여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서연이 이제 막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심하다니. 며느리가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내가 교육시키는 게 맞지. 그녀는 서연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억지로 서연의 손에 명품 가방을 쥐어주었다. 이 가방 오늘 밤에라도 들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 왔는지 말이야. 서연은 김 여사의 손에 들린 가방을 억지로 받았다. 그녀는 김 여사의 차가운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자랑할 건 따로 있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나의 능력 말이야. 지우는 서연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자 서연은 흐느낌을 멈추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괜찮다니까요, 여보.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죠. 지우는 서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서연을 안아주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가짜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아직도 내가 그저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지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연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서연은 참을 수가 없었다. 지훈이가 싫지만 서연의 몸은 정직했다. 서연의 생각과 달리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밤이 깊어지고 지훈은 잠이 들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아빠, 드디어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복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연의 팔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무술계에서 그림자라고 불렸던 존재. 재벌가의 상속녀였지만 부모님은 김 여사의 독사파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죽었다. 서연은 그 복수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그녀는 잠든 지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그의 몸을 감쌌다. 지훈은 잠결에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서연의 손길은 정말로 감미로웠다. 지훈의 몸은 피아노의 리듬처럼 꿈틀거렸다. 지훈은 참을 수가 없었다. 첫날 밤인데 신혼여행도 못 가 화났지만 그의 몸은 서연으로 인해 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뿐. 그는 시작과 동시에 폭발해버리고 서연을 아는 채 잠들어 버렸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이중성을 떠올렸다. 낮에는 다정하지만 밤이 되면 엄마의 사업을 물려받아 조직의 후계자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남자. 서연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곁에 누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도.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용할 준비가 됐어.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 위해. 서연은 조용히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욕실 불을 켜고 자신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침이 밝았다. 어젯밤 늦도록 이어진 김 여사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식탁에 앉은 서연은 김 여사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빵을 먹다 잼을 흘리고 커피를 마시다 옷에 쏟는 실수를 연발했다. 김 여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의 계획은 서연을 짓밟고 며느리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김 여사의 분노를 즐기는 듯 보였다. 어머님, 제가 아직 어려서 서툴러요. 죄송해요.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여사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며느리가 이런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사람 부시를 시키겠니? 그녀는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빵을 빼서 바닥에 던졌다. 서연은 놀란 듯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훈이 서연을 감싸며 김 여사에게 항의했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슬픈 척 흐느꼈다. 하하, 이 남자. 정말 순진하네. 내가 던지는 미끼를 다 물고 있잖아.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김 여사의 분노를 자극하고 지훈의 동정을 얻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것. 갈등이 깊어질수록 지훈은 서연에게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김 여사는 더욱 고립될 터였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김 여사의 방에 불려갔다. 방 안은 어제보다 더 많은 명품 옷과 가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서연은 순진한 척 물었다. 김 여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어제 입고 온 그 싸구려 옷들을 보니 우리 집안의 품위가 떨어져서 말이야. 이 옷들 전부 다 입어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백화점으로 돌려보낼 테니. 김 여사는 서연에게 억지로 명품 드레스를 입혔다. 서연은 드레스를 입으며 옷에 붙은 가격표를 슬쩍 확인했다.
가격표의 숫자는 어마어마했다. 아빠가 그렇게 소중하게 모으셨던 돈이 당신의 사치품이 됐군. 서연의 눈에 잠시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서연은 김 여사 앞에서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며 말했다. 어머님, 이 옷은 저한테 너무 무거워요. 전 그냥 편한 옷이 좋아요. 김 여사는 서연의 말을 무시했다. 헛소리 말고 이젠 내 방으로 가서 이 옷들을 입어봐.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 한 벌을 골라와. 알겠니? 김 여사는 서연에게 수많은 명품 옷을 쥐어주었다. 서연은 묵묵히 옷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침대에 명품 옷들을 던져놓고는 거울 앞에 섰다. 내가 뭘 보고 여기까지 왔더라. 그녀는 자신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바라보았다. 그래. 부모님의 복수.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 서연은 조용히 명품 옷들을 입어보았다. 비싼 옷들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서연은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여왕처럼. 그 순간 지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훈은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서연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서연아, 너 정말 예쁘다. 꼭 여왕 같아.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와락 안았다.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또 뭐라고 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저한테 늘 잘해주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훈은 서연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서연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서 부드럽게 몸을 움직였다. 지훈은 그녀의 손길에 뜨거워졌다. 서연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서연은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 씨. 당신의 모든 것을. 그녀는 지훈을 유혹했다. 지훈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몸은 생각과 달리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교를 사용해서 그녀를 유린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연신 감탄사를 흘렸고 그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도 잠시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쉬움과 함께 그는 키스를 하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키스를 받아주며 내심 비웃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사랑? 그래, 나도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뺏을 거야. 밤이 깊어지고 지훈은 서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서연은 지훈의 팔을 베고 누워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지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이 모든 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나는 복수라고 믿어. 당신의 어머니가 내게 줬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서연은 자신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엄마, 아빠 이제 고지해요. 평화로운 아침 식사 시간. 정막이 감도는 식탁에 김 여사와 지훈, 그리고 서연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일부러 젓가락질을 서툴게 했다. 반찬을 집으려다 떨어뜨리고 밥을 먹다 흘리는 등 온갖 실수를 연발했다. 김 여사의 얼굴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서연아, 밥은 똑바로 먹어야지. 젓가락질도 못하다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어머님, 제가 아직 어려서 서툴러요. 죄송해요.
서연은 김 여사의 표정을 살피며 일부러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다 밥풀이 서연의 입가에 묻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 며느리가 이게 무슨 짓이야? 밥상 앞에서 그렇게 천박하게 굴면 돼? 김 여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밥그릇을 엎었다. 밥과 반찬들이 식탁 위로 흩어지고 유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놀란 듯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쳐다보았다. 어머니, 너무 심하셨어요.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훈이 서연을 감싸며 김 여사에게 항의했다. 김 여사는 지훈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심하다니.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당장 이 아이를 내보내. 서연은 김 여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진했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숨어 있었다. 잘했어, 어머님. 더 분노하세요. 당신이 분노할수록 당신의 아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테니까. 서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엎어진 밥그릇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밥풀이 묻은 손으로 밥그릇을 주워 담으며 흐느꼈다. 지우는 그런 서연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대신 치울게.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더욱 슬픈 척 흐느꼈다. 이 남자는 날 사랑한다고 믿겠지? 그래, 믿어. 그 믿음을 이용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무너뜨릴 테니까.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김 여사의 분노를 자극하고 지훈의 동정을 얻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것.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지훈은 잠든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서연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내가 더 잘해줄게. 서연은 잠든 척 지훈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난 당신 어머니의 분노를 즐기고 있는데. 서연은 지훈의 품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유리 조각들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 당신의 가족처럼 곧 산산조각 날 거야. 그녀는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그때 지훈이 거실로 나왔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당신은 가서 쉬세요. 지훈은 서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침실로 데려갔다. 지훈은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좀 더 잘할게.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정말 보기 싫어. 서연은 지훈의 말에 슬픈 척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저한테 늘 잘해주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훈은 서연의 말에 감동했다. 서연은 잠든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어머님.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아침 일찍 서연은 김 여사의 서재로 불려갔다. 김 여사는 책상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서류의 표지에는 독사파 신사업 계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결정적인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김 여사는 서류를 서연에게 내밀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젓고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건 잘 몰라요. 김 여사는 서연의 무능력함에 혀를 찼다. 이건 우리 집안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 서류야.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지. 읽어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글씨를 읽지 못하는 척 허둥대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지자 김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무능한 것 같으니라고. 당장 이 서류를 주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 김 여사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 질렀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서류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정신병원 설립 불법 도박장 운영.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했지만 속은 불법 사업이었군. 역시 내 예상대로야. 서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서류를 주워 담았다. 김 여사는 그런 서연을 보며 더욱 모욕했다. 너 같은 천박한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돈이야. 넌 평생 내 아들 옆에 붙어 살면서 내게 충성해야 해. 서연은 김 여사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 여사의 모욕을 견디면서도 서류의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잠든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이 집안의 영광은 곧 무너질 거야. 서연은 조용히 지훈의 품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다. 그녀는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며 거울을 응시했다. 아빠, 엄마. 제가 드디어 당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곧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서연은 욕실 불을 켜고 서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서류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 잠에서 깨어나 서연을 불렀다. 서연은 놀란 듯 욕실 문을 열고 나갔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아, 괜찮아? 혹시 또 어머니한테 혼난 거야?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좀 서러워서요. 지훈은 서연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정말 보기 싫어.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웃었다. 이 남자, 날 정말 순진한 여자라고 믿고 있겠지? 그래, 믿어. 그 믿음을 이용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무너뜨릴 테니까.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김 여사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연은 잠든 지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화로운 잠든 얼굴 뒤에 감춰진 그의 야심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지훈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서연은 복수를 위해 조심스럽게 김 여사의 방으로 향했다. 서재에서 발견했던 서류의 내용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은 김 여사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녀는 김 여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침묵 속에서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사진 액자에서 멈췄다. 액자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떼어냈다. 액자 뒤에는 예상대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김 여사의 생일, 결혼 기념일 등 여러 숫자를 조합해 보았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그때 서연의 눈에 김 여사의 팔에 새겨진 작은 뱀 문신이 스쳤다. 독사파 보스인 그녀의 상징이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뱀의 숫자인 88을 입력했다. 금고의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장부를 꺼내 들었다. 장부의 표지에는 독사파 신사업 운영이라는 글자가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장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직의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서연은 놀라 장부를 금고 안에 다시 집어넣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지훈은 금고를 들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서연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여보, 그게 제가. 서연은 말을 더듬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어머니 방에서 왜 이걸 들고 있는 건데?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와 장부를 뺏으려 했다. 서연은 장부를 놓지 않으려 했다. 두 사람은 장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다.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지훈아.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서연의 말에 지훈은 흔들렸다. 그는 서연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고 지훈에게 다가가 그를 와락 안았다. 여보, 제발 믿어줘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서연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서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서연을 와락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속으로 비웃었다. 오해? 아니, 당신은 나를 제대로 봤어.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 당신의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나의 능력 말이야. 그날 밤 지훈의 입술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숨결을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스침이었지만 이내 서로를 확인하듯 더 깊어졌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지훈. 그러나 서연의 몸은 깨어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파문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서연은 복수라는 단어를 잊었습니다. 서연은 지훈과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지훈은 서연의 사랑에 취해 모든 의심을 잊어버렸다. 서연은 지훈의 몸을 감싸 안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당신의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뺏을 만큼. 서연의 말에 지훈은 잠든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나는 복수라고 믿어. 당신의 어머니가 내게 줬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녀의 팔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제 곧이에요. 엄마, 아빠, 당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곧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장부를 꺼내 들었다. 장부에는 독사파의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잠든 지훈의 품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몰래 훔친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다. 장부의 겉표지에는 독사파 신사업 운영이라는 글자가 핏빛처럼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서연은 장부를 들고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변기에 앉아 장부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2015년 3월 12일 A건설사 불법 하도급. 2017년 8월 15일 B기업 자금 세탁. 2019년 11월 2일 C회사 주가 조작.
그리고 2020년 5월 1일 K그룹 일가 살인교사.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은 장부를 움켜쥐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K그룹의 후계자는 죽음으로 몰아넣고 살아남은 한 명은 내 아들의 아내로 만들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때 지훈이 잠에서 깨어 서연을 찾았다. 서연아, 어디 있어? 서연은 장부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서연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서연은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그냥 잡동사니야. 버리려고. 지훈은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억지로 침대에 눕혔다. 서연아,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이게 뭔데?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지훈아.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서연은 지훈을 유혹했다. 지훈은 서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품에 안겨 그녀의 손길을 느꼈다. 서연은 조용히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당신의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뺏을 만큼. 서연의 말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한편 김 여사는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고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지훈의 방을 뒤져 장부를 찾으려 했다. 그때 지훈의 방에서 서연이 나왔다. 김 여사는 서연을 보고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감히 내 방에 들어와서 이걸 훔쳤지. 김 여사는 서연의 멱살을 잡았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지훈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연이한테 왜 이러세요? 김 여사는 서연의 멱살을 놓고 지훈을 노려보았다. 내가 며느리랍시고 데려온 이 아이가 내 방에서 내 물건을 훔쳤어.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지훈은 서연의 눈물을 보고 김 여사에게 소리 질렀다. 아니에요, 어머니. 서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 순간 서연의 옛 스승이 서연을 찾아왔다. 스승은 서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그림자 무술의 후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이제 그만해. 너의 정체가 드러나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서연은 스승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녀는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스승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서연은 스승의 눈을 보고 자신의 팔에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었다. 스승님, 저 이제 그만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해요. 서연의 말에 스승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너의 복수는 너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위험에 빠질 거야.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서연은 스승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스승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김 여사와 지훈, 그리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서연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미 결의에 차 있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의 말에 김 여사는 눈썹을 찡그렸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해? 밥 먹는 자리에서. 서연은 김 여사의 말을 무시하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여보,
저 이혼하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김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감히 내가 내 아들을 상대로 이혼을 운운해? 너 같은 것이 감히. 김 여사는 소리를 지르며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김 여사의 손을 가볍게 잡아챘다. 김 여사의 눈이 커졌다. 서연의 소나귀에 힘이 실리자 김 여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감히 내게 손을 대? 서연은 김 여사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혼은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어머님. 당신이 이혼을 종용하기 전에 서연의 말에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아. 너 같은 천박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을 버려?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천박한 것? 그래요. 저는 천박한 것이 맞아요. 당신의 아들을 속이고 당신의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서연의 말에 김 여사와 지우는 경악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떼어낸 서연은 액자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김 여사와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이 숨겨두신 이 금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서연은 금고 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장부를 김 여사의 눈앞에 흔들며 말했다. 이 장부에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가 담겨 있어요. 불법 하도급,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그리고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까지. 서연의 말에 김 여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서연의 말에 흔들렸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서연은 지훈의 질문에 조용히 답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지훈 씨. 나는 당신을 이용해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뺏고 싶었어요. 서연의 말에 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신을 사랑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잖아. 서연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사랑?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여주었다. 김 여사와 지훈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서연은 웃었다. 이 문신은 그림자, 무술의 후계자라는 증표예요. 당신이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살아남은 저를 당신의 아들 옆에 두고 감시하려 했을 때부터 저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당신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고 있을 때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했어요. 서연의 말에 김 여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서연의 말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나는 몰랐어. 제발. 서연은 지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를 들고 조용히 거실 문을 열고 나갔다. 김 여사와 지훈은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평범한 잠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다. 어젯밤 모든 것을 폭로한 서연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으로 걸어갔다. 식탁에는 김 여사와 지훈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님, 지훈 씨. 식사하세요.
서연의 말에 김 여사는 몸을 떨었다. 지우는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들의 앞에 낡은 장부를 던졌다. 장부는 식탁 위에서 미끄러지며 멈췄다. 이 장부에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담겨 있어요.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불법 도박장 운영, 그리고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까지. 서연의 말에 김 여사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런 괘씸한 것!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해? 김 여사는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김 여사의 손을 가볍게 잡고 그녀의 팔을 꺾었다. 김 여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김 여사의 귀에 속삭였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 돈, 명예, 그리고 당신의 아들까지. 서연은 김 여사의 팔을 놓았다. 김 여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연을 노려보았다. 이런, 지우는 서연의 행동에 놀라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아. 너 대체 누구야? 지우는 서연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나 서연은 지훈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그의 팔을 비틀었다. 지훈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파멸시킨 그림자, 무술의 후계자예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뺏을 준비를 했어요. 서연은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내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 어머니와 당신에게. 그때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김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 여사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것이 감히! 서연은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서연은 김 여사의 얼굴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들이 김 여사를 끌고 나가자 지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지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훈 씨, 이제 당신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준 모든 것을. 지훈은 서연의 말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당신을 사랑해. 서연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사랑?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지훈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떼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닫았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며 웃었다. 엄마, 아빠, 제가 드디어 복수에 성공했어요. 당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이제 저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거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1년이 흘렀다. 서연은 독사파를 완전히 장악하고 부모님의 회사였던 K그룹을 되찾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복수를 위해 숨겨왔던 그림자로서의 카리스마는 이제 K그룹의 회장 서연에게서 빛을 발했다. 서연은 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연단에 올랐다. 강렬한 그녀의 모습에 모든 참석자들이 숨죽였다. K그룹은 지난 50년간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K그룹을 더욱 강하고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서연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만찬 회장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행색의 지훈이 나타났다. 지훈은 경호원들에게 막혔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를 들여보냈다.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지훈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용서. 내가 당신을 왜 용서해야 하죠? 서연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나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이 K그룹을 이끌려면 내가 옆에 있어야 해. 서연은 지훈의 뻔뻔함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지훈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은 나를 이용했고, 당신의 어머니는 나의 부모님을 죽였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서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한다. 내 몸이 지훈이를 그리워했나 하며. 서연은 지훈의 머리채를 놓았다. 지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서연의 오른팔인 독사파 행동대장 민혁이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보스, 저 녀석 독사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저 녀석이 필요합니다. 놈이 가진 정보가 많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다. 지훈은 독사파의 2인자였던 만큼 그가 가진 정보는 독사파의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다시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있는 지훈의 뺨을 쓰다듬었다. 지훈 씨, 나를 위해 독사파를 이끌어줄 수 있어요? 서연의 말에 지훈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왜 사랑하지 않는데 당신만 보면 흥분될까? 라고 서연은 생각했다. 당신은 독사파를 위해, 나는 나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또한 맘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 남자만 보면 내 마음과 몸이 설레고 흥분할까? 도대체 이 사람은 내게 어떤 존재일까? 지훈은 서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만찬회장을 나왔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에게는 그림자처럼 필요할 거예요. 지훈은 서연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뺨에 키스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훈만 보면 내 마음과 몸이 반응을 한다. 지훈이 만찬회에 나타났을 때 이미 내 마음과 몸은 엄청 설레고 있었다. 서연의 마른 샘터에는 그를 봤을 때부터 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이 지훈에게 키스하자마자 서연의 샘터에 뚝이 넘쳐버렸다. 아, 지훈아, 나 힘들어. 자, 이제 빨리 어떻게 해주라. 가문의 그림자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